자죠. 토끼 몇 자니까. 출발한 지가 벌써 3일입니다. 오늘 1월 3일. 저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공간에 가서 할애를, 신년 할애를 하고, 또 어제는 국립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국립묘지에 가서 네 분의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는 그래도 초기 건국 때 어려움을 겪고 그분이 한미 동맹을 잘 만들어 놔서 우리 안보가 이만큼 튼튼하고 우리 경제적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초석을 다져놨고 헌법을 잘 만들도록 해서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말 세계 앞에 내놓고도 자랑할 만한 나라를 만들어준 데 대해서 고마움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초대 대통령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해낸 분이고, 만일 그때 많은 우리나라 정치가들처럼 남북 합작이나 또 평화라는 허구 속에 말려들어서 국내 문제를 혼란으로 이끌었더라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었겠냐, 이런 참 안타까움을 마음으로 지니면서 그 어르신의 높은 경륜에 대해서 정말 단독이라도 한쪽이라도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준 데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는 당신이 이 조국의 가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가난이 서럽다는 걸 몸소 겪고 나라의 가난을 벗기 위한 새마을운동을 제창하셨습니까? 그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력이, 자조가, 자급이 뭔지를 알았고 협동정신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일떠세우는 5천년 가난을 벗어버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분이 당신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분과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가난이란 걸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당신이 만든 모든 기반 위에서 정말 이 나라가 이만큼 섰고, 얼마 전에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소위 그 과학기술자의 반열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이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자 우대정신, 그 정신에 의해서 세워준 대학, 그런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오늘 과학자로서의 면모를 자기가 갖추게 됐다고는 얘기를 들어요. 카이스트죠, 그 대학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카이스트를 창설했더라고요.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배출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로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어르신이 남북 간에 어쨌든 통일을 염원해서, 소위 그분이 지금 생각하는 한반도 통일은 일시적 통일은 아니다.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일인데 그 단계를 3단계로 나누자. 첫째는 교류와 협력 단계다.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에 통할 수 있는 내용을 밝혀가면서 2단계로 소위 연합단계, 1민족 1국가가 아닌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하에서의 오랜 기간 동안 정상회담, 장관회담, 전문기술회담, 경제협력회담 이런 걸 통해서 교류해가면서 남북의 동질성을 확대해가고 그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그 시대에 맞는 통일 방안을 갖자. 그것이 그분이 생각하는 연방제와는 전혀 다른,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1체제까지 요구하고 중앙정부에 군대가 있어야 되고 지방정부는 그런 권한이 없고 외교권과 국방권을 중앙이 갖고 있고, 결국은 일시적으로 어느 계기에는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물리적으로 해버리고자 하는 것이 연방제인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은 3단계를 인적 물적 교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연합 단계죠. 연합 단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국호까지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민족. 그러나
국가는 두 개 국가로 존재해야 되고 체제도 정부도 두 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상호 같은 점을 확산해 가고 다른 점을 좁히는 그런 단계의 국가를 생각했다면 그분의 통일 방식도 우리가 이 시대에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분도 묘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분은 사회통합에는 그분을 따라갈 자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용필 총리가 만약 연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은 정말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연대를 통해서 당선됐지만은 그래도 그 길을 김영삼 대통령이 열어놨어요. 그런 한간에는 그 자녀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분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존중이라든지 닭의 목을 비틀어도 민주주의는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네 분을 만나면서 구군을 빌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계면연은 정말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계속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까지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고 위험해졌어요. 북한은 거기에 무기도 제공하고 지금 기회를 호시탐탐합니다. 지난 연말에 김정은이가 오랫동안 공산당 전원회의를 했어요. 소위 간부들 회의죠. 일종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회의. 그 회의에서 신년사 없이 연말에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폭탄을 마련할 것이다. 핵무력을 더 고도화한다. 그리고 만일 남조선이 그렇게 무모한 행위를 한다면 완전히 적대 세력들을 남쪽을 적대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박정천이라고는 인민군 총사령관을 해제시켜버렸습니다. 해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영길이를 재추대를 했어요. 박정천이 왜 해임했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가 26일 날 서해안과 서울 상공을 휘젓고 갔잖아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무인기 2대를 북쪽에 띄워서 북의 군사 전략기지를 촬영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북쪽의 대안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항이. 우리도 물론 북한의 무인기를 못 잡았습니다. 여러 형태의 전술을 동원해 봤지만은 무인기를 추적하기에는 또는 추락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또 이 사전 예비 훈련이 돼 있지 않았어요.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박정천을 전격 해임해 버렸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강도 높은 무력의 위협을 앞으로 가해가겠다. 지금 북한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평양 생각, 서울 생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평양 생각을 가지고 평양을 봐야 되고 서울 생각을 가지고 서울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서울 생각으로 평양을 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평양 생각으로 평양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평양이 저는 물리적 수단을 가지고 작년에 70여 발의 미사일 발사를 하고 순항 미사일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해서 위협을 가한 것은 그만큼 그 체제가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그 체제를 결속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강도 높은 노동력을 착취해내기 위해서는 대량의 군사적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열병식이나 이런 정말 동원을 해서 사람을 긴장시키는 행위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평양에서 보는 평양 생각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계면은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어느 것 하나 평탄치 않아요. 수출이 작년에 적자가 452억 불인가요? 약 500억 불 가까이 났어요. 금년에도 흑자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수입해오는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에너지가, 석유, 가스가.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삼성전자가 4분기 때마다 큰 이익을 내던 것이 적자 폭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SK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중소기업들 모두 지금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해놓고 기업들이 안 돌아가니까 중간재를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중국 무역에서도 우리가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제라는 것은 국제적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두 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궁핍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를 갖자고 했지만 정말 외교나 국방이나 남북관계나 또 세계 정세나 경제 시스템이나 모든 데 금년에 어려움이 겹칠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극복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토끼의 장점을 잘 살려야 되겠다. 토끼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별주부전에서 그 들은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바다의 용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토끼간을 먹어야 낫는다고 해서 그 처사가 용왕 심부름꾼이 육지에 나가서 토끼 한 마리를 유인해 왔지 않습니까? 그때야 토끼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자기 간을 용왕이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간을 육지에다 놓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간을 빼서 놓고 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끼는 모든 장기를 따로 두고 보관해 놓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과연 이놈이 괘씸해서 잡아서 당장 간을 빼서 약으로 먹고 싶지만 진짜 이놈의 간이 육지에 있다면 잡아와서 죽여버리면 이놈 간을 가지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끼 말을 듣고 처사를 딸려보내잖아요. 그 육지에 가서 토끼는 간데운트에 사라져버렸죠. 그게 별주분진에 나오는 토끼의 지혜입니다. 살아나오는. 죽음에서 살아나왔잖아요. 그게 토끼의 지혜예요. 토끼는 다산입니다. 아마 쥐 다음으로 많이 날 겁니다. 매월 나요. 매월 토끼 새끼를. 제발 금년에 젊은이들 결혼 좀 많이 해서 아들 딸 많이 낳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 중에 OECD에 제일 하위잖아요. 0.75명.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적어도 2명은 낳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그래야 국가가 유지돼 가고 생산 인구가 노동 인구가 생겨나죠. 앞으로 노인 인구만 남아지고 젊은이가 없다면 소비 세력은 소비 인력은 많아지고 생산 인력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우수한 두뇌를 가진 지혜로운 젊은이들을 금년에 많이 낳아주기를 바라서도 토끼의 지혜를 닮을 필요가 있어요. 토끼는 인자합니다. 어린이들로부터 귀염을 독차지해요. 좀 너그러워져야 돼요. 우리 국민은 너무 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강한 이빨은 부러져요. 그런데 연한 혀가 부러졌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에서 혀 부러졌단 말 들어봤어요? 혀는 유연해요. 이빨은 강해요. 그러나 강한 건 부러지지만 유연한 건 살아남습니다. 제발 정치,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중대 선거구제가 이제 발의가 된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당장 시행해야 돼. 당장 시행해. 선거구 개편하고 저 선거구에서 적은 선거구들을 너댓 개씩 합쳐가지고 거기서 2명, 3명 뽑아내자 이거야. 그럼 여당, 야당 섞일 거 아니요. 경상도, 전라도 섞일 거 아니요. 그럼 통합의 정치를 열어갈 수 있고 협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도가 시스템을 잘 만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득권 때문에. 이런 점이 부끄러운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임제로 해서 4년을 하고 대통령 상징적으로 외교권이나 국방력만 갖고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돼요. 권력이 독점되면 반드시 부패가 싹트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제도 중에서 참 바른 제도인 줄 알고 만들어진 제도지만 지금 현실을 놓고 보니까
대통령 중심제는 너무 한쪽에만 힘이 실려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지난 역사 속에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합리적인 정치가 실현되도록 지혜로운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가 다시 기다려지는 겁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제가 80번이 넘는 방송을 했어요. 매주 수요일날 방송, 화요일날 방송을 해요. 오늘 또 지금 화요일입니다. 금년에부터 더 많이 겸손한 자세로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같이 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지식은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세상을 본다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영성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영성. 자기 영감을 인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오늘 현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랜 강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발 금년에는 개인의 일로부터 사회, 국가 일까지 좀 더 유연해지고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미래적으로 생산적 가치를 창출해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부디 여러분과 더불어 또 1년을 건강하게 새로운 삶의 지혜를 터득해가면서 또 지혜를 창출해가면서 살아가는 1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